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프롤로그에서 소개드리고요. 그 저희 회사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성장 동력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이미 로봇이라는 단어는 신문 지상과 우리 주식 시장을 통틀어서 정말 핫한 이슈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됐던 대부분의 로봇들을 보면 그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이거나 아니면 사람 근처에 있더라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로봇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먹거리가 된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대중들이 이제 로봇 산업에 열광을 하시는 이유 자체가 사람을 없애기 위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들고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조하는 그런 기술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 적응형 보행 배정 및 보조력 생성 기술, 인간 행동에 대한 의도 파악 기술, 그리고 정밀한 힘 제어가 가능한 구동기 설계 및 제어 기술 등이 핵심 기술이 되겠는데, 당연히 이거는 저희 기업의 핵심 기술이기도 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드리면서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지금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이 어디에서 개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아직도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하면 토니 스타크가 슈트를 입고 날아올라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저희도 물론 그런 판타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웨어러블 로봇이 개화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인간 능력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애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재활 의료 현장에서 쓰이거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인간 능력의 유지, 헬스케어의 관점에서 보면 노인 요양, 레저 스포츠, 피트니스 등의 시장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 능력의 증강 차원에서는 주로 중대재해처벌법하고 ESG의 바람을 타고 산업 안전 현장에서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간 능력의 초월의 관점에서 보면 국방에서의 슈퍼 솔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익스트림 레저를 즐기도록 하는 이런 시장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회사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의도 파악 기술, 정밀한 힘 제어 기술, 최적 운동 패턴 생성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등의 기초 분야를 다 마련을 하고 순서대로 의료 산업, 그리고 산업 안전, 일상 보조에 이르기까지 웨어러블 로봇이 필요로 한 곳이면 어디든 진출할 수 있는 풀스택을 갖춘 회사다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회사의 오버뷰를 해드릴 텐데요. 8페이지를 보시면 저와 함께 엔젤로보틱스를 같이 창업하신 나동욱 부사장님을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그 대학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제 웨어러블 로봇의 공학적인 기술을 닦아왔고요. 저희 나동욱 부사장님께서는 임상의학 관점에서 재활의학의 권위자십니다. 아무래도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기존의 로봇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한테 가장 가까이서 사람에게 입혀지는 기술이다 보니까 로봇 자체에 대한 기술적인 우위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전달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주 절묘하게 융합이 된, 결합이 된 그런 기술이 바로 저희 회사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9페이지는 저희 회사의 개요를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2017년 2월 10일에 창업을 했고 현재 임직원 수가 89명인데 이 중에 약 52%, 46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구개발 관련된 직무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현재 본사는 성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웨어러블 로봇의 산업 전반에 대한 역사를 한 페이지에 좀 정리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휴머노이드를 로봇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드러난 가장 오래된 로봇은 1965년도에 발표된 제너럴 엘렉트릭사의 하디맨이라는 로봇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후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이제 연구 개발에 돌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이제 제1회 국제 사이보그 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3위를 차지를 했고 2020년도에 있었던 제2회 대회에서는 저희가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의 이름값과 저희 기술력을 국제 무대에 소개를 하게 된 그런 계기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이제 의료보험 수가화의 적용을 받게 돼서 공식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공식적인 의료 기술로서 인정을 받게 된 그런 이벤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역사에서 저희가 아주 큰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저희 회사의 연역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2017년 2월에 창업하고 2017년 5월에 LG전자의 투자를 받아서 아직까지도 LG전자는 저희 회사의 2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의 개화기는 2020년부터로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제품화가 완성이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저희가 시리즈 A 투자와 B 투자를 각각 97억 원과 180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기업의 성장기는 2022년부터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 의료기기 제품이 3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받고 의료보험 수가화가 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산업 안전용 웨어러블 슈트인 엔젤 X를 출시하고 출시된 원년에 1,300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는 시리즈 C 프리 IPO 투자를 100억을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1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현재 저희가 출시를 완료했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전부 다 나열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제품군이 재활 의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엔젤 메디라는 제품군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엔젤 렉스라는 제품이 현재 저희의 주력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오른쪽에는 산업 안전용 웨어러블 슈트인 엔젤 기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 아래 B10, S10, 소프트 B10 등의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이 돼서 고객분들의 또는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제품은 엔젤 X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B2C 지향 웨어러블 로봇인 엔젤 슈트 브랜드인데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A10, H10, 그 다음에 K10 등으로 각각의 관절별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슈트 브랜드를 기반으로 아주 다양한 시장에 동시 공략을 할 준비를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저희가 여기까지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 오면서 사실 기존에 있었던 부품들 가지고 저희가 조립을 해서는 절대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저희의 부품 기술 자체를 다 내재화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부품들을 별도로 이제 서브 브랜딩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엔젤 키트라는 이름으로 갖게 됐습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기업의 파트너십 현황을 보여드리는데요.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은 2대 주주인 LG전자를 비롯해서 카이스트,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있고요. 비즈니스 파트너는 주로 저희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가져가서 현장에서 실증 및 맞춤화를 진행을 하고 여기서부터 직간접적인 매출을 올리는 그런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에서는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CJ대한통운, LH넥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파트너십하고 유통채널 파트너십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의 사업 현황을 가장 잘 드러내는 6개 정도의 객관적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기술 특례 상장 기업으로서 정말 기술을 갖고 있는지가 저희의 지속적인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되실 텐데요. 저희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특허를 70여 건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서 이미 국제 무대에서도 저희 이름을 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3등급 인증을 받으면서 그 의료보험 수가에 적용을 받게 된 최초의 웨어러블 로봇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제품 판매를 시작한 이래 연평균 100% 이상의 그 성장률을 지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 2개 기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 기업으로는 상장을 하는 최초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연평균 국내외를 막론하고 4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저희 기업이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기저를 보시면 시장 자체가 4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품 기술과 영업과 마케팅 전략이 잘 어우러져서 저희는 시장 성장률의 약 2배 반 정도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페이지를 보시면 왜 웨어러블 로봇 산업이 미래의 로봇 산업인지를 보여드리는 그 페이지인데요. 지금까지의 로봇 기술의 패러다임은 주로 자동화 로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정해 놓은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공간에 한계가 있고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고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에 적응하는 게 어려워서 아직도 많은 로봇들이 실제로 사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들 원하시는 그 로봇 산업의 모습은 실제로 로봇 자체가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상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또 다양한 환경적인 변수에 사람하고 로봇이 동시에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8페이지인데요. 18페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메가 트렌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굉장히 걱정하게 만드는 키워드인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해서 웨어러블 로봇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키워드가 주로 고령 질병, 노령 출산, 그리고 노동인구 부족이라고 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직접적인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시는 다양한 지표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애 인구가 또 늘고 있고 또 소아 인구는 줄고 있는데도 소아 장애인은 오히려 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 아마도 신문 지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이 우리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대응만 해주는 거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인간은 누구나 다 즐겁게 건강하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웰리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들 보시는 것처럼 웨어러블 로봇은 이런 웰리스 산업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엔젤 슈트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공략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응용 사례를 여기 보여드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처럼 웰리스 산업의 성장과 웨어러블 로봇의 산업은 서로 동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분들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들을 꼭 집어봤습니다. 우선 저희의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의 핵심인 워크온 슈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소개를 다 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그 국제 대회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상에 등장하는 분들은 모두 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입니다. 네, 평소에는 휠체어 생활만 하시는 분들인데 저렇게 로봇을 착용하시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아니면 가파른 경사를 오르거나 내리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아주 정교하고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겨루는 경기였는데요. 이 대회에서 저희가 압도적으로 1등을 차지했고 저희 외에는 스위스 팀, 그리고 미국 팀, 독일 팀 등이 결승에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저런 기술 외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룹핑을 해보면 크게 보행 의도 파악 기술, 정밀한 힘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최적의 보행 패턴 생성 기술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임상적인 검증 기술까지 더해지면 저희의 제품을 위한 기술들이 모두 다 완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표준화 관점에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가 최초로 3등급 인증을 받고 이제 의료보험 수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어떤 부분에 그 상당한 표준화 관점의 그런 진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엔젤 기어라고 하는 저희 산업용 웨어러블 슈트의 브랜드에 대해서는 애초에 K마크의 인증 표준서를 저희 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한 그 진입 장벽이자 경쟁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는 저희가 매년 10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21년도에 8억 원, 22년도에 22억 원, 23년도에 51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 내부를 보시면 이제 의료보험 수가 적용과 더불어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의료 산업에서의 매출이 하나의 큰 축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ESG에 맞물린 그 산업안전용 웨어러블 슈트 브랜드에서의 매출이 또 하나의 매출의 큰 견인차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의료시장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진출했던 의료시장에서의 저희 입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는 왜 저희 제품을 좋아하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우선 글로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의료진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확실한 어떤 임상적인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저희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그 중간에 보시는 그 급여 적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의 입장에서는 기본 재활 치료인 MM302라는 수가 코드 외에도 뇌졸중 환자분들이라면 MM304라고 하는 추가적인 수가 코드를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높아진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현재 80여 대 가까운 제품들을 저희의 제품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서 저희가 안주할 게 아니라 2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그 웨어러블 로봇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규모 무작위 임상 시험을 통과했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떤 임상적인 결과를 얻었는지는 밑에 있는 복잡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어 나오는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한 페이지만 더 넘겨주시면 네, 지금 보시는 저분이 뇌성마비를 갖고 태어난 15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런데 빨간색 탈부와 보행 훈련기에 몸을 묻고 그 다음에 치료사가 다리를 움직여주면 거기에 맞춰서 끌려 나오는 정도의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저희 로봇을 착용을 하시고 8주 정도의 보행 훈련을 진행하십니다. 같은 환자분이고요. 그러고 나면 8주 후에는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더 이상 탈부화 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서 있을 수 있게 되고 이제 누가 강제로 다리를 밀어주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보행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웨어러블 로봇인데 웨어러블 로봇을 입지 않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으로서의 유효성을 검증한 것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사업적으로는 그러면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임상적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료보험 수가의 확대 적용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확장될 것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잡히지 않았던 추가적인 수평적 확대를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저희가 로봇, 첨단 기술 이런 그 말씀들을 드리면 이거는 마치 돈 많은 종합병원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3년도에 저희 매출처의 구성을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회복기 재활병원, 장애인 복지관,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등 아주 많은 기관에서 저희 제품을 도입을 해서 지금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기존 스콥에 잡히지 않았던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등의 다양한 이제 시장에서의 확대를 이끌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8페이지는 저희 해외 진출 계획을 보여드리는데요. 해외 진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용 웨어러블 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FDA와 CE 등록을 마무리를 한 상황이라서 훨씬 더 용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페이지에서 소개드리는 것은 저희의 의료기기의 관점에서의 시장 진출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시인증을 준비한 지가 시간이 오래돼서 올해 상반기에는 시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APEC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진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APEC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래 조그맣게 그 로고를 보시는 것처럼 덴메딕이라고 하는 에이전시 업체와 현재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현재 말레이시아 이미 2대가 보급이 돼서 현장에서 의료진의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로봇 기술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제어하는 로봇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붙어야 되고 저희는 그런 관점에서 부품을 개발을 했고 내재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구동기와 그 모터 드라이버의 관점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들과 비교해도 지금 기술적으로 저희가 앞서 있거나 또는 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부품을 내재화한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일단 원가율 차원에서 현재 의료기기 기반 40% 정도의 원가율을 2025년 말과 2026년이 되면 20%대로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저희의 영업이익률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의 제품의 모듈들을 부품들을 다 이렇게 모듈화를 해 놓은 상황을 보시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기술적인 플랫폼, 웨어러블 로봇 표준 플랫폼 또는 줄여서 와스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듈화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이 열리고 있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른 옷을 입고 계시고 아마 속으로 웨어러블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이런 곳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드리고 싶은 부모님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는 이제 주변에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등산을 하시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또한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대기업과의 아주 큰 차별점이자 저희만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의료산업, 안전보건, 노인요양, 홈서비스부터 피트니스, 레저 이르기까지 현재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저희의 산업안전용 웨어러블 로봇의 현황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아무리 산업안전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품을 입고 실제로 보조 효과가 있는지 또는 신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이미 다 검증을 한 바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력뿐만 아니라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경쟁 제품 대비 50% 정도의 절감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인증 또한 FDA, CE, K마크를 모두 다 획득한 거는 저희 제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경쟁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는 산업안전용 웨어러블 슈트 또는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장 맞춤형, 라인 맞춤형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제품들이 아무리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절대 시장을 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진입 장벽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그 라인별 맞춤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자제품 및 제조업은 LG전자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했고 삼성전자와는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기 위한 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들과는 현재 MRO에 각각 기업의 MRO에 등록이 돼서 이제 최근에 판매가 개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물류 택배 현장에서는 그 CJ 대한통운하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것 또한 작년 말경에 이제 프로젝트를 완료를 해서 또 하나의 매출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업 및 건설 현장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유관 기관들과 함께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맞춤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내용은 저희의 아주 큰 성장 동력은 결국에는 B2C 지향 일상생활 보조 웨어러블 로봇에서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다양한 시장에 동시 공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듈 기반의 엔젤 슈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피트니스 시장, 골프 시장, 국방 시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5페이지는 왜 그러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우리가 바라는 정말 미래적인 그런 시장인지를 보여드리는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요. 데이터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을 하시면 그 착용자분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모두 다 데이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빅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데이터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 아주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는 저희의 그 매출에 대한 프로젝션과 지금 영업이익 턴어라운드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51.5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점은 매출 기준 17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2025년 하반기에 맞이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 노멀라이즈가 끝나서 저희의 밸류에이션에 들어간 연도는 2026년도가 되겠는데요. 2026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률이 29.4%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근거를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고령화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의료 시장의 크기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의료 산업에서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 등을 거쳐서 확보한 저희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의료보험 수가가 더 확대 적용되면 더더욱 더 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E나 FDA 인증을 완료하고 수출을 개시하면 여기서도 매출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매출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소개드렸던 부품 내재화를 통해서 원가율을 점점 떨어뜨릴 것이고요. 저희는 판매 가격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증가시켜 왔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인증을 받고 기능을 추가해 가면서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서부터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요. 또 판관비나 고정비는 통제를 하면서 또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제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